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네. 아니군요. 점심이 밝았습니다. 네. 제가 오늘 굉장히 길게 잤고요.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고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시 반이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많이 피곤했다. 그래서 좀 늦잠을 잤죠. 푹 잤다. 원래 오늘은 많이 자려고 작정을 했던 거고요. 좀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 보니까 아침에 좀 길게 자고 일어났고요. 자, 이제 완전히 비 온 후에 그 날씨가 지금은 이렇게 돌아다니기 아주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기나긴 여름의 터널을 지나서 가을이 왔고, 지금 보시면 추석 때도 왔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일부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넘어진 게 아니고 알이 꽉 찼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 뜯어 와봤어. 보실까? 이렇게 나달이 꽉 찼어요. 네, 나달이 꽉 차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이렇게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벼는 익어서 고개를 숙인다는데 이거는 무거워서 처졌어.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추석이 되어서 저쪽에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조생종 벼는 이미 그 추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추석 때 햅쌀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흐름인데요. S&P는 0.5% 상승을 하면서 6,66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는 0.37%가 오른 46,315. 그리고 나스닥은 0.72%나 올랐습니다. 22,631을 기록했고, 러셀 2000만 떨어졌어요. 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졌는데, 러셀 2000이 떨어진 이유는 좀 있죠. 왜냐하면 장기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는 좀 어려웠다. 이것과 관련해도 오늘 하나 박승영 애널이 아주 멋진 글을 썼어요. 아주 탁월한 글이었는데, K자형 흐름들을, 경기 흐름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다. K자라는 건 뭐냐면, K가 이렇게 돼 있죠. 양극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이런 양극화되는 세계적인 기조가 계속될 때 한국 주식시장이 꽤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의 제품들은 가성비템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경기가 호황이 되면 가성비템은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비싼 것들을 잡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어려운 분들은 계속 어려워.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일부는 비싼 거를 쓰고 일부는 계속 가성비템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동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특별한 정책적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금리가 인하됐고 그 인하된 것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장기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채는 내립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릴 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내릴 겁니다. 자, 그런데 장기 금리가 오르는 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거 월요일 날 같이 생각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영국의 흐름에서 그걸 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길트채 30년물이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5.5bp 올라갔고요. 이틀간 무려 13bp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길트채 30년물 금리가 얼마냐면 5.55예요. 영국 30년물 금리면 연간 이자가 5.6% 가까이 주네. 이런 상황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영국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8월에 공공부분 차입이 180억 파운드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래 예상 책임청에서 전망했던 거는 125억 파운드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180억 파운드가 차입 부분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재 이것은 8월 나타난 이 현상은 팬데믹 사태가 터진 이후로 최고치의 차입이, 공공 차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러니까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월 예산안에 세금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은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 건데? 이게 핵심이죠. 자, 서민들은 지금 돈이 없어요.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래서 계속 어렵습니다. 서민들한테 돈을 뜯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얻어내기 매우 어렵죠. 자, 그러면 자산가들은요? 자산가들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는데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제대로 다 실패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은 그래서 이제 주식에다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런데 결국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털어서 자산에 대한 세금을 결국은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유럽을 보니까 그거 못하니까 다들 망조가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느 나라도 얘기 들었죠? 프랑스 얘기를 들었고, 자, 이번에는 영국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요, 사람들이. 대놓고 세금을 걷지 못할 테니까 직접세를 못 거두니 그런 간접세를 걷겠군. 예를 들자면 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뭐 이런데 붙는 뭐 죄악세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붙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붙여도 반발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계속 세금을 붙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결국 따져보면 극단적인 양극화가 불러낸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과정 등에서 총 자산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동성 증가의 수혜를 보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또 정리해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2.7%가 찍혀서 그들의 기준인 2%보다 훨씬 높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5명이 동결을 주장했고 2명은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동결로 결정이 났고, 우에다 가조 총재의 발언은 월요일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뭐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필요하면 금리 인상하겠다고 한 게 벌써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은 믿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진짜 큰 뉴스. 트럼프와 시진핑이 10월달 한국에서 만납니다. 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라고 양국 모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발 뉴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지 않았던 뉴스,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왕이 외교부장이 계속 한국의 외교부장과 외교장관과 계속 만나고 있는 거, 이런 뉴스들이 타전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왜 올까요?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에 사전에 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걸 사전 정지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만나겠다 이렇게 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만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뭘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저희 쪽 포트폴리오에는 거의 담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테마가 하나 뜨겠죠. 대북 테마가 뜰 겁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김동기 변호사님과의 대담에서 얘기 나왔는데 많이 안 보셨어요. 10,000명도 안 보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내용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것이다.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 관련된 주식이 오르겠네요. 네, 저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뭐 여러분들은 일부는 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시진핑은 뭔가 족적을 남기고, 트럼프는 족적을 남기고 싶을 것이고, 그 중에 평화의 사도로서의 족적 중에 가장 큰 건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광을 팔기 굉장히 멋있죠.
트럼프의 행위를 계속해서 보면 광팔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많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메리 데일리, 그리고 우에다 가즈오 총재, 그리고 이창용 총재까지, 닐 카스카리, 이런 분들의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건 월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월요일 날 천천히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발언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초 대비 40%나 올라서 한국 많이 올랐고, 그러나 뭐 거버넌스가 후졌고, 뭐 미국은 더 많이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올랐고, 그래서 뭐 여전히 한국은 별로야라고 하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왜 놀라운 상황이냐면 사상 최고치가 갔는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증권하고 이 제도권에 들어온 이후로 사상 최고가의 이런 싸늘함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갈 것 같네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업계에 오래 발을 담궜던 선배로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니들이 상승 맛을 알아? 네, 증시각도기와 함께 상승의 그런 제대로 된 재미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너무 늦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진 않습니다. 저도 잠을 자야죠. 양해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